50이라는 나이. 뒤를 돌아보면 달려온 길이 길고 앞을 내다보면 남은 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2500년 전 공자라는 한 노인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일까? 논어는 거창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마치 동네 어르신이 평생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 오래된 지혜를 빌려서 50 이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5가지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뭔가요? 저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아이들 교육.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뭘 위해 살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창한 원칙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가족에게 고마워 한 번씩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공자는 작은 예를 무너뜨리면 큰 덕을 세울 수 없다고 했어요. 젊을 때는 원칙을 세우는데 힘을 썼다면 50 이후에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원칙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 전체가 금세 흔들리거든요. 반대로 작은 원칙 하나라도 꾸준히 지켜나가면 그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평범함의 가치입니다. 20대, 30대, 40대. 우리는 늘 특별한 무언가를 좇았죠.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앞서는 뭔가. 그런데 50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탈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아침에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잖아요. 논어에서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하루 평안했나?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하루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 없어요. 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아는 것. 그것이 50 이후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50이 되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을까?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건 죽음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았다면 후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50 이후의 인생은 남은 시간을 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로 측정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그런 작은 열정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와 소통입니다. 논어는 사실 인간관계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모르면 사회에서 설 수 없으며,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삶의 목적, 그리고 예의, 그리고 소통.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50이 넘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돈도, 지위도, 성취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별거 없어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동료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고생했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지금입니다. 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50이 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또 앞으로의 걱정도 많아져요.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나? 그런데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50이 되었든 60, 70이 되었든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나?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원칙을 지켰습니까? 오늘 당신은 평범한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까?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논어를 읽는다는 것은 책을 탐독하는 게 아니에요. 논어를 살아내는 겁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배우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무대,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의 주인공입니다. 작은 원칙 하나를 지키고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내 곁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